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건동온라인 2024학년도 수시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의 시작으로 건국대학교를 말씀드렸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동국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전형 계획을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동국대학교 역시 건국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기묘한 방법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해오고 있는 동시에 2024학년도 자기소개서 폐지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변화가 예상이 되는 만큼 학생과 학부님들께서는 오늘의 컨텐츠를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동국대학교의 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동국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 확정 모집 요강을 통해서 이미 공지되었던 2023학년도 신설 모집 단위인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와 한국음악학과 신설 사항을 제외하면 수시 전형에서는 논술 전형의 인문계열 모집 단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 기회균형 결의 전형 법제화 이슈에 따른 전형 이름 변경 및 지원 자격 확대, 시기실적 실기 전형 한국음악학과 전형 신설, 학생부 교과, 기회균형,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의 전형 방법 이원화 등의 사항이 주된 전형 구성 요소 변경 사항으로 정리가 됩니다. 건국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논술 전형의 변경 사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준비하는 전형 관련 사항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슬슬 감이 오시다시피 동국대학교의 경우 2023학년도 당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서 고급별 추천 인원 증원 및 전형 방법 변화 사항과 더불어서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고른기회 통합 전형의 1단계 선발 배수 확대 등 나름대로 큰 변화를 일으킨 상황이기 때문에 2024학년도는 조금 더 얌전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건국대학교만큼의 파격적인 변화는 아니어도 동국대학교 자체가 건동홍 라인을 벗어나고자 하는 건국대학교와는 달리 건동홍 라인 속에서 안정적인 인풋과 아웃풋을 배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착실하게 나아가는 대학인 만큼 이러한 전형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니까 동국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동국대학교의 2024-2023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순수 정원 내 전형 기준 모집 인원 취합 및 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정시 가군 학생부 교과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의 경우에는 정원 내 모집 인원과 정원 외 모집 인원을 통합해서 공지를 해두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 구분을 알기가 어려워서 아예 제외를 해두었습니다. 2024학년도 동국대학교 전형별 모집 인원 흐름을 요약을 해보자면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의 인원을 차출해서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 인원에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통합 전형 인원과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의 인원을 차출해서 실기실적 실기 전형의 인원의 투자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사실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과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의 경우에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전형 이름만 표면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100%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70% 플러스 면접 30%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으로 동일한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 선발 배수가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은 3.5에서 4배수로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은 2.5배수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 단일 모집 단위인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가 워낙 모집 인원이 많은 모집 단위이고 동일 모집 단위에 대해서 두 전형 간 중복 지원도 불가능하기에 거의 동일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래 세부 자료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 사이의 인원 변화도 2023학년도까지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모집하던 정보통신공학과의 인원이 2024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으로 전격 모집을 시작하면서 생긴 변화이고요. 실기실적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 비교적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수시 측면에서나 정시 측면에서나 그리고 동국대학교 전체 측면에서나 사실상 변화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니까 동국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자료는 세부 모집 단위별 새 전형의 2024-2023학년도 모집 인원 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학생부 종합 전형 간 변화는 공과대학 소속 정보통신공학과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 변화로 인해서 발생을 한 것이고요. 사실상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의 모집 인원은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혹 2년간의 전형계획 전형별 모집인원 지표만을 비교해서 올해는 특정 전형의 모집인원이 늘었으니까 기회문이 더 넓어지겠구나 라는 표면적인 결론을 유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2024학년도 동국대학교의 사례처럼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인원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의 모집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 정보통신공학과의 모집인원이 넘어왔기 때문이고 해당 모집 단위를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모집인원이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컨텐츠 역시 변경사항은 아니지만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과 마찬가지로 기묘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인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 대해서 몇 마디를 더하고자 합니다.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의 경우 2021학년도를 기준으로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으로 서류 100%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 고교별 추천 인원 5명의 방식으로 2022학년도 기준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으로 교과
교과 60%, 서류 40%,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 고교별 추천 인원 7명의 방식으로 2023학년도 기준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으로 교과 70%, 서류 30%,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 고교별 추천 인원 8명의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2024학년도 기준으로는 2023학년도와 동일한 전형 조건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핵심은 해당 전형이 교과별 등급 환산 점수가 1등급 10점 만점에 6등급 9.8점으로 환산이 되는 2023학년도 기준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보다는 아주 살짝 덜한 1등급 10점 만점에 4등급 9.9점으로 환산이 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점입니다. 2등급과 3등급 교과별 환산 점수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1등급 10점 만점과 4등급 9.9점 만점이라는 점은 두 학교 및 두 전형의 공통점이고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 5등급부터 점수를 많이 깎는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7등급부터 점수를 많이 깎는다는 점이 정량적인 교과 점수 평가 시스템 내에서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건국대학교가 30%의 비중을 가진 서류평가를 생활기록부 내 교과학습 발달 상황으로만 평가를 하고 동국대학교는 30%의 비중을 가진 서류평가를 생활기록부 내 전 비교과에서 평가하는 점은 서류평가 시스템 내에서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의 경우 건국대학교처럼 석차 등급 및 이수 단위가 표기된 모든 과목의 평가가 들어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석차 등급 기준 상위 10과목만 한정해서 등급을 산출한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인 면모가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각 계열 모집 단위에 해당하는 반영 교과목에서 1등급이 10과목만 있다면 나머지 과목은 싹 다 9등급이어도 최종 교과별 등급 환산 점수가 10점 만점에 10점으로 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등급 기준 상위 10과목에서도 4등급까지는 10점 만점에 9.9점을 준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실제로 석소장이 제작했던 컨텐츠를 보면은 2.169 등급으로도 교과 비중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고 등급 과목 기준 1등급인 과목이 10개가 있으면 700점 만점에 700점을 그리고 4등급인 과목이 10개가 있으면 700점 만점에 693점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인 동시에 평범한 2등급 초중반까지는 무난하게 교과평가에서 만점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해당 전형의 맹점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감을 잡으셨겠지만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석소장이 언젠가의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명확하게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을 저격해서 만든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이 6등급까지 교과 내신 페널티를 없앰으로써 전외신 고스펙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유입을 유도하는 전형이라면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4등급까지의 교과 내신 페널티를 석차 등급 기준 상위 10과목이라는 깔때기로 확실하게 없앰으로써 대놓고 비교과를 중심으로 선발하겠다는 전형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6월에서 9월 사이 고등학교 3학년 및 N수생의 수시 전략 컨설팅인 메이저 전략 솔루션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니까 내신만 보겠지 혹은 중경외시 라인 쓸 만큼 썼는데 홍익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조금 그렇고 지원하기만 하면 무조건 붙는 안정 및 최하향으로 건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까와 같은 아니란 생각으로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하시다가 해당 두 전형의 진실을 듣고 그럼 안정 라인이 바로 국숭세단 라인으로 가버리네와 같은 반응을 보이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2024학년도부터는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의 자기소개서도 폐지된 상황에다가 어차피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처럼 생활기록부의 일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평가에 한해서는 평가 항목별 평가 비율이 다르기는 하지만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과 크게 다를 점이 없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비교과에 자신 있고 동국대학교를 수시 납치로 여기지 않는 비일반고 전외신 학생이라면 면접평가까지 거쳐야 하는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보다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을 무조건적으로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과 다르게 고교별 추천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일반고를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전외신 학생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적지만 전교 1등이 겨우 2, 3등급일 정도로 내신 갈라먹기가 심한 비일반고 출신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실제로 석소장이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3등급 후반대의 비일반고 학생들에게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의 추천 자격을 받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학교 애들 중에서 추천 자격 받아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냥 주던데요 라는 반응과 함께 동국대학교에 해당 전형에 최초 합격을 했던 상황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일반고만 지원하겠지와 같은 생각은 절대 금문이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동국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전형 계획을 한번 쫙 정리를 해봤는데 석소장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드렸던 말씀과 비슷한 결의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는 처음 입시를 겪으시는 분들은 언제나 석소장의 이야기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이면 다행인 대로 서영고 서성한 라인을 제외한 준상위권 학생부터 중위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망하는 대학교 라인들은 변화가 그나마 적은 편이니까 해당 학교들을 지망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수시 지원 전략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속소장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늘 콘텐츠에서 링크해드린 콘텐츠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초중반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불합격하는 사태도 종종 발생하는 것이 건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 입시 현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콘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